애착 다이얼로그. 애착을 이해하면 대화가 달라진다. 오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착이란 무엇인가 기억나세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유대 방식으로 연결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애착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접촉하고 연결돼야 해요. 이렇듯 서로 함께하며 연결이 잘 된 사람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대개 일관적인 양육자에게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독립적인 개체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갖고 사람들과 이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타인과 있을 때나 똑같이 편안하고 사고가 유연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남들과 의견이 달라도 화내거나 방어하지 않고 큰 감정 소모 없이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애착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과 뇌는 무의미하고 유해한 대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취약해져요. 그러면서 작동되는 것이 애착행동 체계예요. 존 볼비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인데 애착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장치로 삶의 모든 경험,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시스템은 유아가 위협과 불안정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선천적이면서 본능에 의해 유도되는 반응들을 말하는데 세 가지 행동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를 보호해주는 애착 대상을 찾고 살피며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근접성이에요. 근접성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접근 여부로만 해석할 수 있는데 근접성은 물리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성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접성은 양육자의 지속적인 가용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가용성이 뭐예요? 영어로는 availability예요.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내가 양육자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애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한 아이의 평가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는 주로 아이가 과거에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매달리며 애착 대상을 부르고 그 대상에게 기어가는 행위는 모두 어린아이에게 생물학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행동 유형의 일부이고요. 근접성이 주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애착 대상이죠.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라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찾고 살피고 또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냐?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느냐?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애착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낯선 상황과 경험에 대한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을 활용한다입니다. 걷기 전의 유아와 걸음마를 뗀 유아들이 잠시 엄마에게서 떨어져 탐험을 하고 난 뒤 다시 한번 탐험을 시작하기 전 재충전을 하려고 잠깐 동안 엄마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볼비는 이를 탐험 행동 체계라 명명을 했습니다. 아이가 애착 대상을 필요로 할 때 애착 대상이 보호와 지지를 제공해주는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면 아이는 자유롭게 탐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애착 대상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면 탐험은 갑자기 중단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단된 뒤에 애착 대상이 돌아와서 어떻게 아이와 연결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애착 대상에 갖는 그런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편안함을 잊고 다시 신뢰가 형성이 되면 탐험을 재개하게 되겠죠. 제 신랑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님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신랑한테 어릴 적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 라는 말이었대요. 남편은 엄마라는 아주 든든하고 편안한 안전기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신랑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엔 어머님이 있고 자기가 있구나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되게 편안하면서 든든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위험한 상황과 논란 순간에 안전한 피난처로서 애착 대상에게 달려간다입니다. 인간은 위협에 직면하면 안전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요? 숨어요? 더 강하고 또는 강하거나 현명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내적, 외적인 위협을 받거나 자연적인 위험 신호, 예를 들어 어둠, 큰 소리, 낯선 환경, 천둥 번개 소리 등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엄마와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애착 시스템의 행동 특성인 근접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도무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 누굴 떠올리시나요? 이거 불안해서 도무지 미칠 것 같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애착 대상일 거예요. 그게 내 부모님 중 한 분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놀란 순간에 안전한 피난처로서 애착 대상에게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착 대상이 근접해 있어 가용할 수 있고 안전기지와 피난처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준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애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애착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꺼지기 직전의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불변의 애착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정애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착 시스템의 세 가지 행동 유형, 첫 번째, 애착 대상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을 활용하며 위험한 상황과 논란 순간에 안전한 피난처로서 애착 대상에게 달려간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존 볼비는 인간은 정서결합을 향한 욕구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간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싶은 타고난 욕구가 있으며 평생 지지와 보살핌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려는 생존 욕구도 있다 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위안과 보호를 받아야 생존이 보장된다 하였습니다. 안정애착의 사람들은 행복, 고통, 흥분, 분노 이런 여러 감정을 경험하겠죠.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담아 응답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모습이기도 해요. 마땅히 누렸어야 했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안정애착,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애착 다이얼로그,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